지난주 토요일 오후 67세의 김태호 씨는 부동산 중개사무소에서 계약서에 서명하고 있었습니다. 30년을 살았던 아파트를 판 계약서였습니다. 중개사가 축하한다고 했지만 김태호 씨의 얼굴에는 웃음이 없었습니다. 집을 팔고 받은 돈은 8억 원이었습니다. 큰 돈처럼 보였지만 김태호 씨는 불안했습니다. 이 돈으로 어디서 살아야 하나? 전세를 살면 보증금만 6억이고 월세를 살면 매달 돈이 나가고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옆 테이블에서는 비슷한 나이의 박정수 씨가 다른 계약을 하고 있었습니다. 박정수 씨는 집을 팔지 않았습니다. 대신 30년 된 낡은 아파트를 새 아파트로 교환했습니다. 같은 동네에서 비슷한 가격대로, 하지만 훨씬 좋은 조건으로 바꾼 것입니다. 박정수 씨는 만족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집도 새 것이고 동네도 익숙하며 무엇보다 현금이 한 푼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중개사는 칭찬했습니다. 현명한 선택이라고, 시니어 세대는 팔지 말고 바꾸는 게 정답이라고 말입니다. 김태호 씨는 후회했습니다. 왜 나는 팔았을까? 박정수 씨처럼 바꾸면 됐는데. 이제 와서 뒤늦게 깨달아도 소용없었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집을 팔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미 팔아서 후회하고 계신가요?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신다면 시니어 세대의 현명한 부동산 전략을 배우실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 장, 팔면 갈 곳이 없다. 68세의 최동수 씨는 2년 전 집을 팔았습니다. 당시 집값이 최고점이었고 전문가들은 앞으로 떨어질 거라고 예측했으며 최동수 씨는 지금 팔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집을 팔고 6억 원을 받았습니다. 최동수 씨는 기뻤습니다. 이 돈으로 여유롭게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전세를 알아봤는데 보증금이 4억 5천만 원이었습니다. 6억 원 중 4억 5천을 묶어두면 남는 돈은 1억 5천만 원 뿐이었습니다. 이 돈으로 얼마나 살 수 있을까요? 최동수 씨는 계산해봤습니다. 한 달에 200만 원씩 쓴다고 하면 7년밖에 못 삽니다. 7년 후에는 어떻게 하나? 그때는 더 늙어서 일도 못하고 돈도 없고 막막했습니다. 최동수 씨는 깨달았습니다. 집을 판 게 실수였다는 것을 말입니다. 집이 있을 때는 주거 걱정이 없었는데 판 후에는 평생 전월세를 걱정해야 했습니다. 최동수 씨는 후회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팔았던 집값은 2년 사이에 2억 원이나 올랐고 다시 살 형편이 안 되었습니다. 최동수 씨는 말합니다. 절대 집을 팔지 말라고, 팔면 갈 곳이 없다고 경고합니다. 63세의 이정희 씨는 최동수 씨의 실수를 반면교사로 삼았습니다. 이정희 씨도 집을 팔까 고민했지만 최동수 씨의 이야기를 듣고 생각을 바꿨습니다. 이정희 씨는 집을 팔지 않고 대신 다른 방법을 찾았습니다. 바로 교환이었습니다. 두 번째 장, 교환의 지혜. 이정희 씨가 살던 집은 구축 아파트였습니다. 30년이 넘었고 시설도 낡았으며 관리도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입지는 좋았습니다. 역세권이었고 학군도 좋았으며 주변 인프라가 훌륭했습니다. 이정희 씨는 부동산 중개사와 상담했습니다. 중개사는 제안했습니다. 같은 동네에 새로 지은 아파트가 있다고, 평수는 조금 작지만 시설은 훨씬 좋다고, 교환을 고려해보라고 조언했습니다. 이정희 씨는 새 아파트를 둘러봤습니다. 40평에서 30평으로 줄어들지만 엘리베이터도 새 것이고 난방도 잘 되며 무엇보다 관리가 편했습니다. 노년에는 넓은 것보다 관리 편한 게 낫다고 판단했습니다. 가격 차이는 5천만 원이었습니다. 이정희 씨가 조금 보태면 교환이 가능했습니다. 이정희 씨는 결정했습니다. 예금에서 5천만 원을 빼서 차액을 메우고 집을 교환하기로 말입니다. 갈등의 시작. 하지만 자녀들이 반대했습니다. 큰 집을 팔고 작은 집으로 간다고, 재산이 줄어든다고, 나중에 상속받을 게 적어진다고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이정희 씨는 화가 났습니다. 상속 생각만 하지 말고 부모가 편하게 사는 걸 생각하라고 따졌습니다. 넓은 집을 관리하기 힘들다고, 노년에는 작고 편한 집이 낫다고 설명했습니다. 자녀들은 여전히 불만이었지만 이정희 씨는 단호했습니다. 자신의 삶은 자신이 결정한다고, 자녀 눈치 볼 나이가 아니라고 선언했습니다. 즉각적인 반응. 6개월 후 이정희 씨는 새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처음에는 좁다고 생각했지만 곧 적응했습니다. 오히려 청소하기 편하고 관리비도 적게 나오며 무엇보다 시설이 좋아서 만족스러웠습니다. 이정희 씨는 말합니다. 교환이 최고의 선택이었다고, 집을 팔지 않고 바꿔서 주거 걱정이 없다고, 남은 현금도 그대로 있어서 안정적이라고 만족해합니다. 자녀들도 나중에는 이해했습니다. 부모가 편하게 사는 게 더 중요하다고, 처음에는 욕심이 앞섰다고 인정했습니다. 세 번째 장, 지방에서 서울로 바꾸기.
70세의 한미란 씨는 다른 전략을 택했습니다. 지방에 있던 집을 팔고 서울에 작은 집을 사는 것이었습니다. 한미란 씨는 지방 소도시에 집이 있었습니다. 집값은 2억 5천만 원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자녀들은 모두 서울에 살고 있었고 한미란 씨 혼자 지방에 남아 있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외로움이 커졌습니다. 자녀들을 자주 보고 싶었고 손주들도 보고 싶었으며 무엇보다 건강이 나빠지면서 병원 가기도 힘들었습니다. 한미란 씨는 결정했습니다. 지방 집을 팔고 서울로 가기로 말입니다. 하지만 서울 집값은 비쌌습니다. 2억 5천만 원으론 변두리 오피스텔 정도밖에 살 수 없었습니다. 네 번째 장, 작지만 알찬 선택. 한미란 씨는 서울 외곽에 15평짜리 오피스텔을 샀습니다. 작았지만 관리가 편했고 지하철역도 가까웠으며 무엇보다 자녀 집에서 30분 거리였습니다. 한미란 씨는 만족했습니다. 매주 자녀를 만날 수 있고 손주들도 자주 보며 큰 병원도 가까워서 안심이었습니다. 집은 작지만 혼자 살기에는 충분했습니다. 한미란 씨는 말합니다. 큰 집보다 위치가 중요하다고, 자녀 가까이 사는 게 노년의 행복이라고, 후회하지 않는다고 말입니다. 클라이맥스, 재개발로 바꾸기. 65세의 정수미 씨는 가장 성공적인 교환을 했습니다. 재개발 지역의 낡은 집을 새 아파트로 바꾼 것입니다. 정수미 씨가 살던 집은 40년 된 빌라였습니다. 시설은 낙후되었지만 재개발 예정 지역이었습니다. 정수미 씨는 10년을 기다렸고 드디어 재개발이 시작되었습니다. 정수미 씨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었습니다. 현금으로 보상받거나 새 아파트를 받거나 하는 것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현금을 선택했지만 정수미 씨는 아파트를 선택했습니다. 추가 비용 5천만 원을 내고 정수미 씨는 새 아파트 30평을 받았습니다. 낡은 빌라에서 새 아파트로, 그것도 같은 동네에서 업그레이드한 것입니다. 정수미 씨는 말합니다. 재개발은 시니어 세대에게 마지막 기회라고, 현금보다 집을 선택하는 게 현명하다고 조언합니다. 다섯 번째 장, 교환의 구체적 방법. 그렇다면 어떻게 교환할 수 있을까요? 68세의 송기철 씨가 경험을 나눕니다. 첫째, 자신의 집 가치를 정확히 파악하십시오. 실거래가를 확인하고 여러 중개사에게 물어보며 객관적인 시세를 알아야 합니다. 둘째, 교환 가능한 매물을 찾으십시오. 같은 동네나 근처 지역에서 비슷한 가격대의 집을 찾아보십시오. 평수는 줄어들어도 시설이 좋은 곳을 우선으로 하십시오. 셋째, 차액을 계산하십시오. 교환하려면 대부분 차액이 발생합니다. 얼마까지 보탤 수 있는지, 현금 여유가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넷째, 세금을 확인하십시오. 교환도 매매이므로 양도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세무사와 상담하여 세금 부담을 확인하십시오. 송기철 씨는 말합니다. 교환은 복잡해 보이지만 중개사의 도움을 받으면 어렵지 않다고, 용기 내서 시도해보라고 격려합니다. 여섯 번째 장, 시니어에게 유리한 조건. 72세의 윤석진 씨는 1층으로 교환했습니다. 원래 5층에 살았는데 무릎이 안 좋아지면서 계단이 힘들었습니다. 윤석진 씨는 같은 아파트 단지 내에 1층 집을 찾았습니다. 마침 1층 집주인이 높은 층을 원했고 서로 교환하기로 했습니다. 가격 차이는 없었습니다. 1층이 싫은 사람도 있지만 노년에는 1층이 편합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릴 필요도 없고 정원도 가꿀 수 있으며 무엇보다 계단 걱정이 없습니다. 윤석진 씨는 말합니다. 같은 동네에서 같은 아파트에서 하지만 훨씬 편한 조건으로 바꿨다고, 노년에는 층수가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일곱 번째 장, 교환 시 주의사항. 77세의 조영호 씨는 교환하다가 실수할 뻔했습니다. 조영호 씨가 알려주는 주의사항을 들어보겠습니다. 첫째, 등기부 등본을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교환할 집에 빚이 있는지, 권리 문제가 있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실제로 집을 여러 번 방문하십시오. 낮과 밤, 평일과 주말을 다르게 방문하여 환경을 파악하십시오. 셋째, 계약서를 꼼꼼히 읽으십시오. 교환 조건, 차액 지불 방법, 이사 시기 등을 명확히 하십시오. 넷째, 가족과 충분히 상의하십시오. 혼자 결정하지 말고 배우자나 자녀와 이야기하십시오. 조영호 씨는 말합니다. 교환은 좋은 방법이지만 신중해야 한다고, 서두르지 말고 꼼꼼히 확인하라고 조언합니다. 아홉 번째 장, 팔아야 할 때도 있다. 하지만 모든 경우에 교환이 답은 아닙니다. 70세의 한복순 할머니는 팔아야 했습니다. 한복순 할머니는 급하게 돈이 필요했습니다. 남편이 큰 병에 걸려 수술비가 필요했고 집밖에 재산이 없었습니다. 한복순 할머니는 어쩔 수 없이 집을 팔았습니다. 하지만 한복순 할머니는 현명했습니다. 집을 팔고 받은 돈 중 일부로 수술비를 냈고 남은 돈으로 작은 집을 다시 샀습니다. 전세가 아니라 매매로 샀습니다. 집은 작아졌지만 여전히 내 집이 있었고 주거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한복순 할머니는 말합니다.
팔아야 할 때는 팔되 반드시 다시 집을 마련하라고, 전월세로 가면 안 된다고 조언합니다. 9번째 장, 미래를 위한 준비. 64세의 정태수 씨는 미리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괜찮지만 10년 후를 생각하며 계획을 세웁니다. 정태수 씨는 현재 4층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은 계단이 괜찮지만 10년 후에는 힘들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1층이나 2층 집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또한 병원 근처로 옮길 계획도 세우고 있습니다. 지금은 차로 20분 거리지만 나이 들면 더 가까운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정태수 씨는 말합니다. 미리 준비하는 게 중요하다고, 급할 때 움직이면 좋은 조건을 못 받는다고, 천천히 알아보고 준비하라고 조언합니다. 10번째 장, 현명한 선택의 기준. 결국 중요한 건 자신의 상황입니다. 63세의 강미경 씨가 정리해 줍니다. 팔지 말고 바꿔야 하는 경우는 이렇습니다. 주거는 필요한데 현금이 급하지 않은 경우,